네, 오늘장 현재 이 양대 지수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고려아연과 삼성물산의 하락으로 특히 코스피의 낙폭이 1%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형건설 우선주가 상한가, 미래산업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래산업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72억 원, 영업이익 82억 원 흑자 전환했다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미래산업은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검사 장비 납품을 했고, 이 밖에 창신 반도체, 독일의 인피니언 등에도 지속적으로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흑자 전환한 실적의 턴어라운드 발표가 되면서 미래산업의 주가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태형건설이 19%의 강세, TY홀딩스 우선주도 18.97%까지 상승하고 있는데요. 태형건설이 자본 잠식으로 정지됐던 주식 거래가 7개월여 만에 오늘 재개됐습니다. 일단 상장을 유지하면서 거래가 재개되면서 태형건설 오늘장에 20% 계열사들의 주가까지도 이끌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티웨이홀딩스 12.82%의 상승으로 968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 영풍이 11% 상승하고 있는데요. 고려아연의 급락과 대비되는 영풍의 급등 나오고 있고요. 현대건설 우선주 8.57% 상승한 49,400원, 솔루스 첨단 소재, 영원무역, DS 단석 같은 종목들 5에서 6% 상승을 기록하면서 오늘 의류 OEM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 등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PB 만나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세요.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 종목 가운데 특징주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우선 솔루스 첨단 소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주가에서 재미를 많이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가 헝가리에 있는 전지박 공장을 이제 제2공장에서도 양산을 개시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부분들을 조금 포인트로 잡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이 리포트라든지 자료를 좀 체크를 해보면요. 기존에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죠. 2024년 대비 2025년 상위 배터리사 6개사의 이제 영업이익이 약 4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는 EU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선호가 좀 늘어나는 것, 전기차를 밀어내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 미국을 본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인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 체크해봤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요. 그다음 썩 좋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죠. 대통령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2차 전지가 조금 약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지만은 지금 공화당 이제 의원이라든지 전체적인 의견을 보았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이 전기차를 배척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중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해보면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호재를 가진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발상적으로 미국 대선에 우려감을 많이 받았었던 2차 전지주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에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을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좀 엄포를 놓았던 부분들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어쨌든 불확실성이 도래한 가운데 일단 2차 전지주 확인할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솔루스 첨단 소재 전지박 기업으로 호재가 나오고 있다는 점 7%의 상승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하락률 가보시죠.
하락 유상위 종목에서는 오늘 고려아연이 10.82% 크게 하락하면서 100만 원 선 내주는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임시이사회에서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이슈가 나왔는데요. 문제는 신주 발행가액입니다. 주당 67만 원으로 할인율을 좀 많이 적용한 그 유상증자가 발표가 되면서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요. 어제는 하한가 기록하면서 끝났었죠. 여기에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연합이 이번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추진에 대해서 불법이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의 지분을 일부 또 매도했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7.83%에서 7.48%로 줄였다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금호전기가 10.18%의 하락을, 이수페타시스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되면서 오늘장까지 6거래일 연속의 하락입니다. 수급이 이렇게 악화되면서 이수페타시스가 급락하는데요. 36,600원, 삼성물산 6.7%의 하락 기록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진한 실적이었다는 반응에 따라서 주가 하락하고 있고요. 원전주, 한신기계 6%의 조정 받는 모습입니다. 체코 원전 계약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체코의 그 독점 관련한 당국이 이번 체코 원전 건설 관련한 계약에 대해서 일시 보류 조치를 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장 원전주는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말 8년 만에 신규 원전 공사가 재개됐다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체코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원전주의 투자 심리가 움츠러들고 있고요. 한전기술 오늘장 5.9% 하락, 이 밖에 APR, 일신석재, 삼성물산 우선주비,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들 5%까지 하락하고 있는데요. PB님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우선 에너빌리티가 오늘 제일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체코 원전 수주를 이제 따냈었는데 그 원전 계약을 일시 보류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었고요. 결국 경쟁사들, 프랑스 전력공사랑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이의 제기를 하면서 이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의 제기를 했으면 그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걸 필요하니까 절차적인 단계로 일시 정지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체코 당국에서도 설명이었습니다. 한수원에서는 내년 3월을 목표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결국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워낙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 주가가 또 많이 올랐었잖아요. 주가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실망감이 나오고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체코 원전을 제외하더라도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굉장히 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SMR과 관련된 이제 계약을 맺기도 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AI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전력 수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SMR이 가장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국내로 들어와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 SMR 내기를 짓는 것을 이제 포함시킨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보았을 때 이번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쉽기는 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아쉽기는 하지만 절차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아직도 원전 관련주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들은 재료는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보시면요. 오늘 주가가 빠지긴 했는데 생각보다 전 저점이죠. 최근에 있었던 직전 저점 19,000원 부분에서 거의 2만 원이죠. 2만 원 부분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나 그제 이제 거래를 보게 되면 매물이 많은 구간에 갇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매물 많고 전 고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조금이라도 돌파를 할 수 있는 좋은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원래 잠깐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맞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조금 더 지금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물타기 정도, 추가 매수 정도도 가능하다는 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장에 4%가량의 하락으로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쪽에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불발은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과정들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 밖에 국내외적으로 SMR, 원전 등의 모멘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2만 원 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면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B2N이 23% 급등, 썸에이지가 18.95% 크게 상승하고 있는 동전주들이고요. 비보존 제약 18.16%, 카티스와 에이징랜드 16%의 강세입니다. 국내 유일의 TSMC 관련한 그 기업으로 에이징랜드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머큐리가 15.75%, 예림당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종목 15%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노건 C&I, 경남제약, 제이오 같은 종목들 10% 넘게까지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볼까요, PB님? 드리겠습니다. 에이징랜드 글로벌 1위 파운드리 회사죠. 그 TSMC의 공식 이제 협력사고요. 국내에선 유일하겠죠. 국내에선 유일하고요. 이제 이 부분들이 파운드리를 이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향이냐, TSMC 향이냐 좀 나눠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 초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에이징랜드가 다른 삼성향 그 비행하우스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상대적으로요. 결국에는 TSMC에 이제 편중되어 있다라는 것이 약점으로 꼽혔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흐름이 주춤한 내용 중에서 결국 파운드리 관련된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탄탄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도 이 장점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격 변동이 최근에 좀 심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 변동이 심했던 이유는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이제 돌파하고 있었다는 점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121동 평균선을 이제 완벽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오늘 만약에 4만 원 윗단에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종가까지 잘 지켜보고 접근하는 거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만에서는 파운드리의 생태계가 워낙 탄탄하다고 하는데요. TSMC의 협력사로서의 수혜 기대감, 한국 쪽에서는 에이징랜드 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16%의 강세인데요. 4만 원 선 위에서 오늘장 마감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코스닥 하락률 상위 종목도 원전주들이 나란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일단 상장 폐지 결정된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성우, CNH, 베셀은 드론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YJ링크, 웨이비스 같은 종목들 9% 하락을 띠고 있고요. 이렇게 종목들이 10% 내외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뒤를 이어서 보시면 맥스트가 9.67%의 하락을, 메타가 좀 실적 실망감을 안겼는데요. 오늘 이런 관련한 XR 이런 기업들 하락세 맥스트로 나타나고 있고, 방산주 한일단조가 8.8%, 오진엔텍 같은 원전주들 8%의 하락을 띠면서 체코 원전 계약 일시 보류에 대한 이런 악재를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 하락률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핑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핑거는 핀테크 관련주라고 저희가 보통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 뱅킹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회사가 그래도 이제 어느 이제 파트에서 관심을 많이 받냐고 하면 그 토큰증권 STO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통 STO 테마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STO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무엇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가장 굵직한 이슈가 STO 법제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수 의원이 이제 STO 법제화와 관련된 이제 입법을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결국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뜻이냐면 결국에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STO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뭐 토큰증권과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 조각 투자로 4분기에 신규 사업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STO 관련된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최근이죠. 이제 이틀 전에 신한은행에서 배달앱 땡겨요. 이제 한국에서 CBDC 관련된 실거래 테스트한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관련한 모멘텀이 계속 나온다는 점, 법제화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거라는 점,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조정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차트 보시면 지금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겠죠.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내가 신규로 진입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략적으로 10,000원 부근에서 이제 진입하시는 거 가능하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큰증권 STO 법제화 모멘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핀거 매물대에 진입하면서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규 매수는 10,000원 선 부근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PB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호섭 PB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